안녕하세요. 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요. 일단 23번의 대책 정말 강력하게 지금 진화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따져보고 살펴보실 내용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매도 계획 잡으실 때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꼭 이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해마다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의무, 거주, 요건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매도 계획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의무거주 요건이 강화되는 이유는 자, 1주택자라도 본인 소유 집에서 살아야만 세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전세 끼고 집을 사는 행위, 즉 갭 투자를 막겠다. 일단 갭 투자를 막겠다라는 거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집값을 잡겠다, 안정화시키겠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어찌됐든 정책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이제 순응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의무 거주 요건 강화됐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께서 매도 계획을 잘 수립하셨으면 좋겠고, 자, 내가 이런 게 굉장히 살펴볼 것도 많은데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역 주변에 세무사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무사분들도 일단 주택을 전문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한테 상담을 받고서 매도 계획을 잡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실거주 요건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의무 거주 요건이 강화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1주택자 일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받으려고 하면 9억 원 이하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다. 자, 기존에는 이제 2년 보유 요건이었지만 이제 2017년도 파리 대책에 의해서 2년 보유도 해야 되고 거주도 해야 되는 부분. 바로 이 거주 요건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9억 원 초과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80% 감면받기 위해서는 자, 기존에는 이제 10년을 보유하면 됐었지만 이제부터는 10년 보유 그 다음에 플러스로 거주 요건이 붙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은 2019년 12월 16일 1216 대책에서 발표가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건축 새 아파트 받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즉 조합원이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조합원이 이 2년 거주 의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이면서 투기가율지구 이 재건축이다. 자, 그랬을 때 일단 2020년 6.17 대책에 의해서 2년 거주 의무 요건이 이제 추가가 된다라는 점, 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 민간 아파트, 그러니까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자, 기존에는 실거주 의무 요건이 없었지만, 이제는 입주 후 곧바로 5년 실거주를 해야만 된다. 그래서 이제 의무사항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를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처해지는데 2020년 8월 주택법 개정이 시행이 됐고요. 이 내용은 2021년 내년이죠. 내년 2월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상 이 규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부분도 굉장히 이제 주택을 처분하고 이제 뭔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택을 기한 안에 또 처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항 따져봐야 될 게 되게 많아졌는데, 일단은 주택 경기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주택을 내가 원하는 가격과 원하는 정해진 기간 안에 매매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뭔가 계획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매도 계획, 매도 시점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칫하거나 또는 내가 몰라서 또 처분을 했는데 예기치 않은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주거를 이전할 때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즉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아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913
그 대책 같은 경우에는 9.13 대책에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이제 2년 실거주를 초과를 했고요. 12.16 대책에서 실거주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제 10년 이상 보유 40%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이제 40%. 그래서 이제 최대 공제율 8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그 3년에서 10년 뭐 보유 기간만 따져서 기간별로 24에서 80% 공제율을 적용하던 부분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제 매도 기획을 잘못 잡게 되면은 좀 예기치 않은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이제 단기간 안에 실거주 요건을 이제 대폭 강화하면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이제 속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억 원 이하 양도세 공제 실거주 의무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부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그 내년부터 처분하는 주택에 적용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처분하는 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소급 적용이 지금 될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런 점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이나 또는 이제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서 그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작구에 살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분이 이 동작구에 살고 있는데 이 A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 교육 문제 때문에 목동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이 강남권인데 강남권에 직주 근접상 좀 가까운 주택, 그러니까 이 강남권으로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동작구에 있는 A주택, 자, 을이라는 사람한테 전세 주고 예, 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목동이나 이제 강남권에 이 전세를 얻어서 이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 이제 앞으로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이제 거주 요건이 붙었고 이거는 내년부터 기존 주택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이쪽으로 아이들 교육상 또는 직장 문제 그 직주 근접상 이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분들이 내년에 이런 내용을 조금 알고 있고 파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애로사항이. 자, 그랬을 때 일단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일단 우리가 뭔가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풋 대비 아웃풋, 그리고 우리가 뭐 저축을 하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뭔가를 처분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다, 그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이라는 걸 세우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에 맞춰서 뭔가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지역에 그 기존의 주택을 전세를 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전세 살던 1주택자들이 굉장히 지금 좀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보려면 올해 중에 자가주택을 1주택을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아이 교육상 이런 거 포기하고요. 직주 근접상 조금 더 내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존에 이 내가 취득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들어가서 거주를 해야만 여러분들께서 좀 세금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요로 인해서 뭔가 지금 전세 주택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자, 전세 주택이 이로 인해서 또 부족하지 않을까, 또 문제점도 좀 발생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 재건축 조합원 그 실거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재건축 아파트 입지는 좋지만 자, 그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하잖아요. 왜? 주택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제 오래된 주택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막 녹물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엘리베이터도 점검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아이들 뭐 키우는 주택에서도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은 게 이제 오래된 주택인데 이 사실 이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서민이라든가 중산층 그러니까 이하의 사람들이 좀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이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재건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지금 실거주 요건을 강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셋집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이 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그 대표적으로 음마 아파트나 이제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올해 2020년 12월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안 되게 되면 2년 거주 요건이라는 걸 채우기 위해서 이거 채워야만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 정말 중요하죠. 내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냐 없냐죠. 자, 그랬을 때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신 분들의 대부분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매입한 건데, 자,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이 이제 갖춰지지 않게 되면 이제 그 아파트 취득한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 세입자를 이제 그런 뉴스도 나왔었죠. 이제 나가달라. 또 이제 명도시키는 행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 정책이 이제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이제 초점이 있는데 또 예기치 못하게 좀 이제 그 좀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요건도 지금 의무거주 요건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1순위 청약,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얻는 조건에 그 해당 지역, 당해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2년간 실거주하는 요건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재건축도 자, 일단은 2020년 12월 그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되지 않게 되면 그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그 2년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주 요건이 굉장히 또 강화됐다. 그래서 청약에서도 강화됐고 이런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거주 요건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 자, 이 부분도 이제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일단 생업상의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그 경우를 경우 외에는 그 집을 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한 경우 얼마나 될지, 그러니까 그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집을 팔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잖아요. LH. 그래서 이제 LH에다가 그 분양가와 시세, 주택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팔아야 돼요. 어디에다 팔아야 돼요? 시장에다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LH에다가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그 LH에서 이 시장 가격으로 받아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당연히 청약에 당첨됐으니까 들어가서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기존에 청약을 받았던 사람과 이제 앞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 이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청약 받았다, 당첨됐다. 자, 그러면 일단 실거주 의무 요건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이제 숙지하신 다음에 주택 청약에 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금 관리. 그래서 이제 계약금이라든가 또는 이제 중도금, 그다음에 이제 잔금 계획을 잘 수립하셔야지 일단 나중에 주택 청약을 받고 나서도 자금에 대한 이 고민이 깊어지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이 생활이 영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많이 있고요. 강화가 됐고 정말 따져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자, 기본적인 거, 이 거주 요건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께서 일단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주택 가격이 점차적으로 안정된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서 뭔가 불만을 갖기보다는 일단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과 대응을 잘 하시고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생활하시는데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자금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